안녕하세요. 연세일치과 정현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식립과 함께 일어나는 뼈이식, 즉 고리식술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고리식술 이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리식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 다음에 만일에 뼈가 부족하다면 임플란트의 그 나사산이 뼈 밖으로 노출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임플란트의 나사산은 뼈 안에 있어야지만 안전한 것이지, 임플란트의 나사산이 뼈 밖으로 나와버리게 되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면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음식이라든지 치태가 침착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임플란트 나사산에 이렇게 묻게 되면서 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발생되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병약한 임플란트는 오래 쓸 수가 없겠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플란트는 온전히 뼈 속에 묻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뼈가 만일에 발치를 한 다음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틀니를 쓰시다가 임플란트로 교체를 해서 사용해 보시려고 하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뼈의 높이가 낮아진다든지, 아니면 뼈의 폭이 굉장히 얇게 이렇게 흡수가 된다든지 하는 환경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의 나사가 뼈 밖으로 일부 노출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때문에 이런 노출된 임플란트의 나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발생했다면 그것을 뼈로 덮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인공뼈를 이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리식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냥 임플란트를 심은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이 고리식을 동시에 했다면 도대체 보철은 언제 올리나요? 언제 저는 씹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식해드린 그 뼈가, 인공골이 환자분 본연의 뼈로 치환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뼈이식이라는 것도 뼈이식의 면적과 그 다음에 부피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만일에 광범위한 뼈이식을 하셨다면 최소한 6개월은 기다려 주셔야 그 뼈가 환자분의 뼈로 치환이 되고, 또 치환이 된 뼈가 임플란트에 붙어주는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에 너무 임플란트가 조금만 노출이 되어서 뼈이식도 굉장히 작게 했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는 경우에 따라서 3개월 또는 4개월 정도 후에 보철을 위한 본을 뜰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뼈이식술 후에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많이 아픈가요? 즉 통증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둘째, 피나거나 붓지는 않나요? 하는 걱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큰 뼈 이식술을 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나사가 굉장히 많이 노출될 정도로 뼈의 흡수가 심한 경우입니다. 만일에 큰 뼈 이식한 상태가 감염이 되게 된다면 큰 뼈 이식한 그 뼈 이식제와 그리고 임플란트를 전부 다 제거해야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통상 정말 큰 뼈 이식술을 해야 할 때는 뼈 이식을 먼저 시행하고 그 뼈가 환자분 본연의 뼈로 성숙되고 치환된 이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죠. 이때도 부족할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추가적으로 작은 뼈 이식술을 더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뼈 이식술 이후에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수술 부위 보호입니다. 큰 뼈 이식술을 시행한 다음에 수술 부위로
만일에 음식을 씹어버리게 되면 즉시 잇몸이 벌어지게 되면서 뼈 이식술을 해놓았던 부위가 감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 뼈 이식한 것이 그 압력에 의해서 이 부피가 짜부러지면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큰 뼈 이식술을 받으셨다면 수술 부위 보호에 주력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수술 부위 보호 방법은요. 첫째, 수술 받으신 부분으로 절대 씹지 않기. 그 다음에 둘째, 그쪽으로 양치도 하지 않으시던지 아니면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내 몸이 아닌 골 이식제가 많은 양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감염에 철저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술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감염에 주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철저한 약 복용. 그 안에는 항생 성분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감염성 박테리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주겠죠. 둘째, 몸살 걸리지 않기. 너무 격한 운동이나 힘든 업무를 하셔서 몸살이 걸리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떨어지게 되면서 면역 세포들이 힘을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큰 뼈 이식술을 한 다음에 잇몸을 꽁꽁 싸매어 덮기 때문에 이 술 후에 발생하는 출혈, 즉 피가 흘러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큰 뼈 이식술을 해서 발생했던 그 많은 피가 일시적으로 잇몸 속에 다 차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틀간 철저히 냉찜질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저희는 약에 처음 이틀 동안은 지혈제를 포함시켜서 그 붓기가 최소한으로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완전히 가라앉고 이 큰 뼈 이식술 후에 완전히 이 수술 부위가 가라앉고 편안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열감이나 붓기, 염증 증상이 발현되면 감염이 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에 전화 주시고 내원하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시행해드린 큰 뼈 이식술, 즉 인공뼈가 여러분들의 완전한 뼈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연세일치과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